우리가 취득 5가지 세목이 있어요. 취득세, 등록매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모든 세금은 다 세율이 있어요. 법정 세율이 있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취득세예요. 그 말은 취득세율이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복잡하다. 자, 그래서 취득세 세율을 가면은 기본 개념이 있는데 이 취득세율적인 문제가 표준세율이라고 했어요. 이 표준세율을 일반세율이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세율? 일반세율 또는 표준세율 이렇게 합니다. 그럼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는 의미인데요. 자, 요거를 여기 보면 부동산 취득, 우리가 자동차도 취득하면 취득 내야 되고 선박 취득하면 취득 내는데 그건 부동산이 아니죠. 세율이 달라요. 자동차 취득했을 때 취득세율하고 부동산 등을 취득세율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세율까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부동산 거래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만 익히면 돼요. 부동산 취득세율인데, 자, 취득세율 구조는 취득물건 가액이랄까. 방금 가세 표준이셨죠? 그게 뭐죠? 사실상 취득가액이나 시가 인정액이나 시가 표준액이 결정됐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성격에 따라서 각각 다른 세율이 정됩니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정된다. 그리고 취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취득 형태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차등한다 이 말이에요. 각각 세율이 다른 말이 뭐라고요? 차등 비례 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전에 내가 뭐라 했죠? 앞으로 우리가 취득세, 등록매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하면 금액이 두 개가 비교될 때가 있고 세율이 두 개가 비교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은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높은 거. 알겠어요? 단 조금 전에 우리가 취득세 가세 표준에서 정려받았을 때 알겠어요? 그리고 시가표현이 1억 이하일 때 정려받고 시가표현이 1억 이하일 때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중 높은 게 아니라 했죠? 그럼 납세자가 정한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뭐다? 높은 거.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했어요? 동일한 취득 물건에 몇 개가 됐어요? 둘 이상 세율이 정됐다 했죠? 그럼 뭐 하라고요? 높은 거. 이해됐나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표시는 정률이다 하는 거. 정률은 뭐죠? 퍼센트다 이 말이에요. 세율은 천분의 얼마, 천분의 얼마, 천분의 얼마로 표시되는 그거를 분수죠. 분수를 환산하니까 소수점이 나오죠. 그러면서 퍼센트입니다. 그 비율이다 해서 정률이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자, 요거 한 개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와 이거 알아두면 됩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표준세율이다 했는데, 표준세율은요, 자, 이제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은 조정 가능한 세율입니다. 표준이 뭐냐?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기준. 그럼 국가가 정해준 법률상에 정해준 세율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힘드니까 좀 세금을 낮춰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거를 조정한다 해서 우리가 여러분 학개론에 뭡니까? 수요 공급에서 맨 마지막이 탄력적이다 들어봤죠? 움직인다는 거죠. 융통성을. 그래서 기존 세율을 그대로 반영하지 말고 기준 세율에서 세율을 조금 낮추고 높여주세요. 그걸 탄력이라고 해요.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 탄력적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몇 프로까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암기하세요. 그러면 이 기준은 취득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 세목에는 전부 다 요 기준이에요. 그럼 취득세도 이 말이 낮죠. 그럼 등록매너세도 이 말이 나올 거고 재산세도 이 말이 나올 거예요. 탄력세율. 몇 프로까지 가감할 수 있다? 50%까지 가감할 수 있다. 계산 문제 안 나와요. 알겠어요? 30% 감면했을 때는 세율, 적용되는 세율은 이런 계산하세요. 이거는 문제 없어요. 몇 프로까지 조정할 수 있다? 50%.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취득세 세율이 예를 들어서 4%가 있다고 봅시다. 몇 프로? 4%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강원도 지역이나 저쪽이 산불이 많이 났죠.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국민들이 힘드니까 세율을 원래 취득하면 4% 내야 되는데 30%
낮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준이 뭡니까? 4% 기준이죠. 여기서 바로 30% 뺄 수 없잖아요. 그럼 일단 뺍니다. 자, 뺀다. 그럼 여기서 바로 읽고 기준값을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4%. 이 4%의 몇 프로? 30%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1.2%를 빼니까 2.8%만 적용하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뭐다? 탄력적이다.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 50%. 됐나요?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자, 102페이지. 102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니까 표준세율회가 1번 개요돼 있죠. 자,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 밑줄 한 꺾고 표준세율의 몇 분의 몇? 100분의 50. 그거 밑줄 꺾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있죠. 아까 요 내용 있죠. 요 내용 무슨 세율? 높은 세율. 높은 세율 밑줄 꺾고. 됐나요? 간단하죠. 그죠? 예, 50% 밑줄 한 꺾고 높은 세율 한 개 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03페이지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자, 103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 취득세 세율이 있어요. 가로 1번이 상속받았을 때. 예, 상속받을 때는 법정 세율이 두 가지 있죠. 농지를 상속받았느냐, 농지가 아니냐. 농지냐, 농지 아니냐 따라서 1000분의 23, 2.3%입니다. 우리가 문제 넣을 때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낼 때도 있고 2.3%, 퍼센트로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자, 1000분의 23이 뭐라고요? 2.3%. 그 다음 농지가 아니다. 주택을 상속받았다. 일반 농지가 아닌 토지를 상속받았다 할 때는 뭐다? 1000분의 28, 2.8% 부담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농지가 있었죠. 농지. 자, 우리가 농지가 있는데요. 농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농지적인 문제가 있는데 여기 농지 있어요. 농지, 여기도 농지 나오죠. 농지. 여러분이 우리가 공정법 있죠. 공정법 뭐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하는 거죠. 2차에 우리 배우는 세법과 함께 배우는 거예요. 어?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지적법인데 과거에는 지적법이라 했는데 그 용어가 지금 뭐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말이에요. 그게 옛날에는 지적법인데 지금은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줄여서 공정법.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등기부상에 이름을 몇 개 쓸 수 있어요? 28개 쓸 수 있죠. 28개 이름 중에 한 개만 등기부 명시할 수 있죠.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뭡니까? 전답, 감옥, 인강, 연대, 장학, 차주, 창도, 철제, 청구, 유양, 수공, 재원, 종사, 묘잡 이렇게 28개 있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걸 외니, 맨 아래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외니가 뭐죠? 전, 답, 가, 목. 되나요? 전이 답이죠. 답이 논이죠. 논. 차이점은 물을 대느냐, 물을 대지 않느냐고. 그 다음에 가수원이고 목적 농지에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상에서 농지라면 전, 답, 가수원까지 이 세 가지만 농지를 취급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이 취득세만 농지 범위가 어디까지 보느냐? 목적 농지까지 본다고요. 무슨까지? 목적 농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 103페이지 그게 심화라고 돼 있죠. 그게 보면 1번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가수원, 토지 돼 있죠. 자, 그러니까 한번 쭉 긋고 논밭, 가수원. 자, 그러니까 바로 밑에 뭡니까? 2번 있죠. 공부상 지목이 논밭, 가수원 또는 뭐가 들어갔어요? 목장용지. 그래서 앞으로 취득세가 아닌 다른 법률상에 놓으면은 농지는 전답, 가수만 하는데 취득세만 뭐로 본다? 목장용지까지 농지로 취급한다. 한번 밑줄 긋고 알아두면 되겠어요. 다른 거 읽어 필요 없어. 자, 됐어요. 아, 농지는 세금 혜택을 주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됐나요? 부동산이 농지일 때는 뭔가 혜택을 주구나 하는 것을
염두 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입니다. 103페이지 2번. 상속 외 무상취득 있죠. 그럼 상속이 아닌 무상은 정려받거나 기부받는 것을 말하겠죠. 그럼 1000분의 35대 있죠. 3.5%입니다 하는 거죠. 근데 상속의 무상취득은 농지가 예외가 없어요. 정려받은 거는 농지가 예외가 없고 대신에 수정자가 받는 사람이 비영리 사업자라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가 정려받았다면 세금을 좀 낮춰주세요 했어요. 얼마 돼 있죠? 1000분의 28 돼 있죠? 확인했습니까? 자, 여기는 비영리 사업자란 말이 나는데 요거를 구체적으로 막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밑에 큰 두 문자 심화돼 있죠. 첫 번째 종교 밑줄 보세요. 종교. 그 다음 밑에 옆에 제사 돼 있죠. 자, 종교는 여러분 다 알겠죠. 종교단체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많죠. 그런 종교단체들이 부동산을 정려받으면 세금을 낮춰줘라. 근데 옆에 제사 돼 있죠. 그 제사는 종중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가 제사하니까 종중을 말하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요게 제사는 우리가 사적지 그러니까 문화재 단군 신하를 모신다, 이수인 장군을 모신다, 나라의 뭡니까? 그런 제를 모시는 거예요. 알겠죠? 종중이 아니고요. 제를 모시는 단체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쭉 나와요. 교육 나와요. 이게 학술이란 거예요. 간단히 학술, 교육사업단체 말이에요. 그리고 학술이라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이 전체가 학술 개념이라고요. 교육사업단체가 정려받으면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평생 모은 재산이 500억인데 그 500억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전부 다 어디 줬느냐. 자기가 연세대학교에 앞으로 연구비를 쓰세요 해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전부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근데 그 사건이 터졌어요. 그럼 연세대학교는 좋았죠, 그죠? 근데 소송이 붙었어요. 소송이 붙었는데 자녀들이 왜 우리한테 돈 안 주느냐 해서 소송 걷고 또 국가와 또 소송 붙었어요. 무슨 소리냐? 너 무상으로 받았잖아. 정려세를 왜 안 내고 있어? 그 정려세 때문에 또 다퉜어요. 그냥 정리할 때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있다. 예. 예? 자녀들은 이기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기부단체를 했는데 일부 인정했어요. 일부. 예, 일부. 알겠어요? 그리고 부모한테 못 보여가지고 전부 다 기부해버렸어요. 연세대학교에 재산 전체를 기부했습니다. 자, 그런 사건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학술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니까 사회 나왔죠. 이거를 우리가 자선단체입니다. 자선. 사회봉사단체를 자선단체를 하죠. 우리나라는 한 123개 정도, 123개 정도의 자선단체가 있어요. 아주 많은 단체가 있죠. 자, 마지막에 미워나 공허나 짜증납니다. 우리나라 제일 심하죠. 정당끼리 싸우고 하는 거. 정당도 비영리 단체로 봅니다. 그래서 제사, 종교, 자선, 학술, 정당. 대충 이렇게만 간단히 듣고 돼요. 대충 개념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지를 정려받았다고 혜택이 없고 농지를 정려받은 혜택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누가 비영리 사업자가 무상으로 받을 때는 혜택을 주자 이 개념이에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갑니다. 밑에 유상입니다. 일반적인 유상이 있는데 거기도 뭐가 있어요? 농지가 있고 농지 주택 이외돼 있죠. 그러니까 농지도 예외 주고 유상 취득할 때는 주택도 예외를 준다 이 말이야.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농지를 얼마 돼 있죠? 유상이면 1000분의 33% 부담하는데 농지와 주택이 아닌 것을 유상으로 치닫으면 1000분의 44% 내세요라고 돼 있죠. 확인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104페이지 봅니다. 1, 2번 내는데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는 자, 여기는 주택의 유상 취득 표준 세율 되어 있나요? 가로에 보니까 조정지역 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있죠. 또는 1세대 2주택 되어 있죠. 확인했어요? 맨 위에 104페이지 맨 위에 2번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주택을 유상취득해서 누가
요게 무슨 말이에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일어났잖아요. 1세대는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이 세대를 구성할 수 없죠. 아, 그러면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개인이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는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세요. 뭘 적용하라고요?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6구초, 6구초, 6구초 이렇게 계속 불러주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6구초. 즉 6억까지. 내가 아파트를 5억에 구입했습니다. 그럼 6억 이하죠. 6억 이하죠. 그러면 얼마를 한다? 4%도 아니고 3%도 아니고 1000분의 10, 1%만 내세요. 됐나요? 자, 우리가 일반 토지를요. 농지가 아닌 토지를 5억에 샀어요. 그럼 5억에 4% 내야 돼. 2천만 원 내야 돼. 근데 아파트를 5억에 유상취득했어요. 그러면 1%만 내라고요. 엄청 낮게 적용해 주죠? 이 말이야. 주택과 농지를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10억에 샀어요. 토지를 10억에 사면 4% 내야 돼요. 그럼 4천만 원이야. 그런데 주택을 10억에 샀어요. 4%가 아니고 3% 내세요. 그리고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라고 말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 있어요. 6, 9초에서. 그럼 그게 얼마 돼? 그 안에 있는 거 보지 마세요. 이거 알 필요 없고. 그럼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6, 9초 3개 나누죠.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나누죠. 6, 9초 1%에서 3%까지 적용한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6, 9초. 알겠습니까?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원 3번 보죠. 원 3번에 보면 자, 밑줄 걸까요? 부동산이 공유물이다. 줄 거세요.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 명의로 취득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취득했어요. 할 때. 그러면 취득자가 여러 사람이니까 각자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얼마나 부담시킬 건가 하는 거죠. 어떻게 세율을 적용할 건가 하는 거죠. 전체 가액에 하면 답이 틀립니다. 무슨 말? 전체 가액이라 말을 쓰면 안 되고 무슨 말을 썼어요? 줄 거세요. 지분 가액. 자, 뭐라고요? 예, 지분, 취득 지분 가액이라 했죠. 그게 지분 가액의 각각입니다. 지분 가액 안 쓰고 무슨 가액? 전체 가액에 이렇게 장난친다고요. 지분 가액의 각각.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원 4번은 앞에 아까 정리했죠. 우리는 건축행위가 있죠. 신축, 재축, 정축, 개축, 이전, 그리고 개수가 있죠. 그럼 건축 대행이 5가지 중에서 신축과 재축은 원지 취득이라 했죠. 그럼 건축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해놨잖아요. 그럼 그게 뭐죠? 정축, 개축, 이전하는 얘기겠죠. 그러면 정축, 개축, 이전과 개수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라 했죠. 그로 인해서 행위를 하니까 기존 건축물 가액만 높아진 것은 간주라 했죠. 근데 뭐라 했어요?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라 했죠. 그럼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됐죠? 그리고 면적 증가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새롭게 만들어진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지금 현재 단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104페이지 아랫부분에 이제 가로 4번 원시 취득이에요.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토지를 매립 간척했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행위를 하니까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게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세상에 처음 태어났죠? 세상에 처음 태어났어. 혜택을 주자. 천분의 얼마 됐죠? 28, 2.8%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5번, 6번을 보니까 공유물 분할. 뭐야? 분할 돼 있죠. 분할. 자, 그 다음에 6번은 합유물, 총유물 분할 돼 있죠. 분할은 나누는 겁니다. 분할이 뭐라고요? 나누는 거. 예, 권리주장이 가장 낮아서 1000분의 23 돼 있어요. 얼마 됐다고요? 1000분의 23. 2.3%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가로 7번 있나요? 그 별 표시 1개 해주세요. 자, 일반적으로 개인이 분할한다. 총유물, 합유물, 요 개념들은 민법상이 비우는데 우리는 그 뜻을 묻지 않아요. 그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데
총류하고 있다, 함유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한 개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나눴다 말이야. 나눴을 때는 일반 개인이 이렇게 했을 때는 1000분의 23이라는 세율을 적용해요. 근데 법인이 분할했다 하면은 유상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분의 40을 적용해요. 자, 법인이 누가 분할했다? 법인이 분할했다. 7번, 가로 7번. 법인이 분할했다면 얼마 한다고요? 맨 끝에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한다 했죠? 그 유상이 얼마냐? 1000분의 44%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거를 확인해 봤는데 이제 여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제 쭉 할 때 뭐죠? 이거를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방법. 이제 하나하나 펼치면 정리가 안 돼요. 우리 취득 형태를, 취득세는 처음부터 끝까지 취득 형태를 계속 내 머릿속에 두고 가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부도난 취득이 있는데, 네, 부도난 취득 유형별 표준세율 돼 있죠. 근데 우리 교재는 이 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010년이 있어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우리 세금은 실질주의라 했어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세금 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승계 취득이 있어요. 유상과 정려, 상속은 이전이에요. 소유권 이전이라고요. 그럼 등기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우리 세금은 내가 유상이죠. 유상 조건이 뭡니까? 대가를 준다 이 말이죠. 그럼 계약서에 의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잔금을 다 지불했다면 그 자체로 나는 취득한 거다. 그래서 세금 내라. 이전 등기 안 해도 세금 내라. 이것이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2010년까지는 이 사실 취득만 가지고 뭘 내느냐? 취득세를 무조건 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취득은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내는 걸 알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등기를 함으로 내는 것이 취득 등기예요. 공시. 소유권 등기라고요. 취득 등기는 뭐라고요? 소유권 등기라고요. 그때 내는 것이 우리가 등록세였다고요. 등록세. 그래서 2010년까지는 우리가 사실 취득만 가지고 무조건 등기하든 관계없이 취득 내고 등기를 함으로 내는 것이 등록세가 따로 있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뭐냐? 유상취득이든 정려상속이든 원시취득이든 보존등기든 소유권 분할 등기든 전부 다 사실취득 행위는 전부 다 얼마 됐죠? 2% 다 냈어요. 이제 뭐가 달라졌죠? 공시. 등기하니까 2%, 1.5%, 0.8, 0.8, 0.3 달라지죠? 됐나요? 우리가 공시를 하는 것은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됐나요? 소유권 권리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유상의 더 세금 많고 정려가 상속이 더 세금 낮죠. 공시 세금이. 그 이유가 방금 뭐라 했어요? 어? 소유권 주장을 강하게 할수록 수수료가 많이 들고 소유권 주장이 낮으니까 세금이 낮는 거예요. 정려가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정려받으면 취득세는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내는 거고 내가 재산을 많이 받았으면 추가적으로 뭐가 따라가? 정려세가 따라가잖아요. 무슨 말이세요? 지금 취득세는 소유권 등기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그럼 정려받은 데는 일단 취득이니까 소유권 등기 주장이 낮다는 거죠. 나는 유상은 뭡니까? 나와 관계없으니까 2%인데 정려와 상속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은 또 받았겠죠. 그럼 권리 주장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가 낮다. 상속은 가만히 있어도 받는다 했죠.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서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더러워서 안 받겠다 해도 가만히 있으면 재산 넘어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 주장이 가장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승계취득은 유상, 정려, 상속, 유정상, 유정상 이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2%, 0.8, 여기 2%, 0.3인데 그래서 우리가 표준세율이 있어요. 이 표준세율은 언제부터 이제 2010년까지는 이렇게 취득세, 등록세 분리되어 있다가 2011년부터는 통합됐다고요. 통합한 표준세율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취득세 표준세율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취득세 표준세율은 무슨 행위와 사실행위와 무슨 행위가 등기행위가 합쳐진 세율을 말한다. 됐나요? 지금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와 무엇이 합쳐졌다? 사실행위 세율과 2%하고 그 다음 등기했을 때 수수료가 합쳐진 세율을 말한다. 기억했습니까? 그래서 표준세를 말할 때는 사실행위와 등기행위가 복합된 거. 계속 인지하세요. 사실행위와 등기행위가 결합된 거. 이걸 표준세율이라 합니다. 현재 표준세율은. 자, 그러면 지금 요것이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것이 됐잖아요. 두 개가 합쳐 이게 됐는데 요 안에는 뭐가 결합됐다고요? 이거와 이것이 결합됐죠. 그러면 요 안에 동일한 세율이 2% 들어가 있죠. 그럼 표준세율에서 요 2%를 빼면 무슨 세율이 남아요? 등기세율을 계산할 수 있죠. 표준세율에서 자,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 표준세율 안에 동일하게 2%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표준세율에서 2%를 뺀다면 이게 남잖아요. 표준세율에 2% 빼면 등기세율이 남죠. 이해했나요? 다시 표준세율에서 2% 빼면 뭐가 남는다? 소유권 등기가 남는단 말이야. 등기세율. 됐죠? 기억했습니까? 자, 그러면 요 모든 세율에, 표준세율에 전부 다 2% 들어있는데 요 2%를 우리가 취득세만 이 용어를 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중과세. 중과. 자, 뭐라고 하느냐? 중과세. 중과세라는 것은 세금을 이것만 아니고 더 높게 주고 하는 게 중과세야. 무겁게 주고 하는 거. 그럼 중과세 할 때 기준이 되는 세율이라고 말을 씁니다. 자, 무슨 말을 쓴다고요? 중과, 그래, 요거를 이제 세자를 빼버리고 중과 기준 세율 이렇게 표현해요. 자, 입력합시다. 자, 중과 기준 세율 몇 프로라고요? 2%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취득세만 이 용어가 나와요. 그 지문에서는 2% 이하를 안 쓰고 중과 기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취득세에서 중과 기준 세율을 하면 몇 프로를 뜻한다? 2%를 뜻해요. 1000분의 20. 그럼 어떤 의미 세율이에요? 사실행위, 등기행위가 아니고 취득행위, 사실행위에 대한 세율을 말해요. 입력해야 돼요. 됐나요? 다시 반복하세요. 중과 기준 세율은 몇 프로를 뜻하고 2%를 의미하고 그건 어떤 의미의 세율이다? 사실행위에 대한 세율이다. 이거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게 유상은 요런 세율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정년은 이 세율도 있지만 이 2.8도 있었죠. 상속은 이거 있습니다. 근데 원시와 분할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암기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내가 7번 있었죠. 가로 7번. 법인이죠, 법인. 아까 법인이 뭐하다? 합병 분할하면 무슨 세율? 유상취득세율을 알렸죠. 이게 몇 프로라고요? 4%. 4%를 정하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했죠. 그러면 가액에 따라 차이나가는데 나중에 이걸 알 때는 자, 요렇게 되는데 개인이 뭐한다? 유상할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을 딱 끄면 돼요. 줄 껐죠? 그리고 세 가지 뭐 6이죠. 6, 9, 초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선을 6, 9, 초 이렇게 나누면 돼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6억 되겠죠. 그 다음에 9억 되겠죠. 9억 초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 1000분의 11% 하고요. 여기는 3% 하면 돼요. 중간에 알 필요 없어요. 중간에 뭐 요 공식이 있죠. 요거 알 필요 없어요. 우리 계산 문제 아니에요. 주택, 개인이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액에 따라 6, 9초를 나눠서 차등 적용하세요. 그럼 앞에와 뒤는 암기해야 돼요. 알겠어요? 앞과 뒤는 시험 칠 때까지 암기하려고 노력해 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확인했는 거 알겠나요? 몇 페이지 있어요? 104페이지 맨 위에 원 2번 설명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선을 끊으면 다 암기된 거죠. 쭉 긋고 6, 9초, 6, 9초 되나요? 6, 9초 6억, 9억 열 하지 말고 그냥 6, 9초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6, 9초 간단히 줄여요. 1%에서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됐고요. 아까 이제 확인한 거. 자, 뭐가 되나요? 이제 자, 여기 보니까 이제 확인한 거 있죠. 아까 공유물이죠. 공유물은 뭐라 했어요? 공유물. 자, 요거는 아까 조심하는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네, 취득가액이라 했는데 자, 요거는 지분가액이에요. 지분가액. 무슨 가액? 지분가액. 이거를 문제에 장난칠 때는 요거를 전체 가액이다 이러면 안 돼요. 전체 가액이라고 표현쓰면 안 됩니다. 지분가액에. 예, 지분가액에. 뭐다? 각각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거 있어요. 주택. 예, 주택의 경우에는 전체야. 일반적인 부동산은 지분가액의 각각인데 무슨 경우는 주택의 경우는 뭐다? 전체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전체. 자, 지금 우리 교재에 그것이 안 나있죠, 그죠? 나중에 볼 거고 요렇게. 자, 아까 건축했어요. 건축은 뭡니까? 요 뭐가 됐다? 면적이 증가됐다 이렇게 했죠. 그럼 면적이 증가된 거는 새로운 부분이니까 간주가 아니고 원시. 조심할 것은 무슨 부분만?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칠 때는 요거는 두 가지, 요 부분을 장난쳐요. 문제에서 전체 가액의 원시 취득입니다 하면 안 돼.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야. 이해됐나요? 이거 전체 가액의 이렇게 장난칩니다. 또 원시 취득입니다. 자, 이거. 자, 농지 아까 뭐다? 전답 또는 가수원 어디까지 들어간다? 유일하게 취득세만 농지 범위를 목장 농지까지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재차 2번 반복하고 있죠. 2-3번 반복하고 있죠. 이렇게 계속 인지를 시키면 돼요. 인지. 알겠죠? 계속 억지로 암기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계속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 가면은 자, 아까 이제 여기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이쪽에. 자, 봅시다. 지금 복잡하게 정리하지 않고 나중에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취득세 세율은 총 표준 세율이 몇 개가 나오느냐면은 5개가 나와요. 방금 우리가 막 흩어져 있는 세율인데 지금 우리 교재 보면 압축을 해놨는데 105페이지 있죠. 105페이지 보면 이쪽에 돼 있죠. 요것도 산만해.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 보세요. 취득세 세율은 표준 세율이 일단 표준 세율 개념 어떻게 돼? 취득세의 표준 세율이 뭐라고요? 사실행위와 소유권 등기가 합쳐진 거야. 이때만 표준 세율 말을 씁니다. 다시 취득세 표준 세율은 사실행위와 등기행위가 합쳐서 들 때만 표준 세율 용어를 써요. 그 표준 세율 종류를 자 정리해보면 5종류 나와요. 몇 종류? 5종류. 자, 여러분이 나중에 암기해야 되지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내 신체를 할 거예요. 머리. 자, 머리.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있다는 건 제일 높은 세율이라고요. 그 다음 어깨.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무릎. 발. 몇 개 나눴어요? 5등분 했죠.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입니다. 자, 그럼 제일 높은 세율이 몇 프로가 나오느냐면은 자, 4%입니다. 몇 프로? 4%. 그 다음 어깨는, 머리는 4%, 1000분의 40. 그 다음 어깨 3.5%. 그 다음에 허리는 3%입니다. 자, 무릎은 2.8%예요. 밑에 발, 요거는 2.3%예요. 자, 요 속에 동일한 세율이 몇 프로가 들어가 있다 있어요? 2% 들어가 있죠. 그 2%가 뭐다? 중과 기준 세율이라 했어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2% 빼면 저건 남는 게 등기 세율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취득 행태가 권리주장, 우리가 취득세는
소유권 권리 주장에 대한 수수료 때문에 세율이 달라져 있죠. 그러면 소유권 권리 주장이 가장 낮은 것이 뭘까요? 할 때, 자, 요겁니다. 자, 보세요. 자,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취득할 때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됐나요? 그럼 갑이 지분을 60% 투자했고요. 그 다음 을이 40%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부동산을 샀어요. 샀을 때 여러 민법상에서 공유 취득할 때, 네? 취득자는, 공유자는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그럼 이 공유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을 일부만 합니까? 전부를 합니까? 하는 걸 이해해야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지분은 각각 다른데 물건은 하나죠. 그럼 이 지분 표시가 부동산에 표시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은 표시 안 돼 있어요. 어디에?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어요. 등기부에는 지분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갑이 가진 60% 지분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 표시 안 돼 있다고요. 어? 그러니까 각자 공유자 각자 이 물건에는 전부를 권리를 가진다고요. 무슨 것? 자, 무슨 권리다? 각자 뭐다? 전부에 대한 소유권 권리를 가져요. 그래서 나중에 민법상에 이 부동산을 매각해요. 매각. 그럼 매각할 때도 이 각자 전부를 권리를 가지니까 매각할 때는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요. 무슨 얻어야 된다?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이 물건을 매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죠. 이 지분은 따로따로 거래할 수 있어요. 근데 물건을 양도할 때는 샀을 때 두 사람이 이 전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물건을 매각할 때도 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팔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공유 취득입니다 했어요. 방금 공유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한다고 했어요, 아까? 이렇게 공유 취득할 때는 이 가액이 있겠죠. 이 가액, 전체 가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지 말고 이 60% 가액, 40% 가액, 지분 가액에 각각 세율을 적용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공유 취득에 세금 냈어요. 이해됐나요? 공유 취득할 때 지분 가액에 따라서 각각 세율을 정해서 취득세를 부담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유할 때 이제 나중에 우리는 5년 후에 팔자라고 했어요. 약속을. 근데 5년이 지나왔어요. 이제 8단계가 왔어요. 매각하자. 이제 내놔려고 했는데 한 사람이 배신을 하네요. 을이. 야, 1년 있으면 더 오를 거야. 우리가 좀 더 기다려보자. 지금 경기가 다시 살아가고 있는데. 아, 팔자, 갑은. 약속했잖아. 어? 그래서 꼭 배신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상했어. 틀어지는 거야. 그래, 이제 뭐냐. 각자 길로 가자. 이 물건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재산을 뭐 한다고요? 나눴어요. 그럼 요 왼쪽 부분은 너 가져가. 갑이 60% 지분을 가져가고 요쪽에는 을이 40% 지분을 각각 나눠갔어요. 이게 공유재산 분할이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공유재산 분할은 새로운 부동산 취득이 없죠. 이미 가지고 있는 걸 나눴으니까. 아, 그러면 사실 취득은 없네요. 사실 취득은 없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분할했으니까 처음에는 나누기 전에는 각자 전부 권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소유권이 이제 나눠졌잖아요. 이거를 소유권 분할 등기라고요. 무슨 등기? 그러면 소유권 분할 등기는 전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눴으니까 권리주행이 강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각자 나눠 가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등기 중에 가장 권리주행이 낮다 이 말이야. 분할이. 그럼 가장 낮은 세율이 몇 프로예요? 그래서 맨 밑에야. 알겠어요? 그럼 분할이 어디 쪽이야? 맨 밑바닥이죠. 두 개 다리가 있죠. 두 개 다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분할. 아, 밑에 가장 왼쪽입니다. 여기는 분할. 됐나요? 그럼 공유물 분할, 총유물 분할, 한물 분할은 다 얼마다? 2.3%. 그런데 아까 7번, 가로 7번. 법인이 분할했다.
그때는 2.3%가 아니고 4%라 했어요. 됐죠? 요거 한 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자, 우리가 토지를 매립관측했어요. 뭐 했다고요? 그게 뭐냐? 원지취득이죠. 건물을 건축행위하니까 면적이 증가됐어요. 원지취득이죠. 세상에 처음 태어났어. 자, 우리나라도 사람도 뭡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울상이죠. 나라가 망한다, 소비도 안 된다, 뭐 하잖아요. 올해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한 얼마나 늘어났죠? 줄었어요? 지금 늘었죠? 예, 출생률이 지금 늘었습니다. 늘었습니다. 몇 프로 늘었어? 꽤 많이 늘었어요. 예, 꽤 많이 늘었는데 5년 동안에 점차 많이 늘었어요. 올해 6% 늘었습니다. 예, 6%. 한 1200명 정도 늘었어요. 1200명 정도 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건장하듯이 우리가 이것도 처음 태어났으니까 좀 세금을 낮게 해주자 하는 거죠. 그리고 분할 옆에 원지취득입니다. 무슨 취득? 원지취득. 막 이렇게 펼치지 말고 딱 이 기둥 5가지 씌우고 어디 붙이자 이거를 기억하면 딱 바로바로 논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5개 기둥을 딱 세워놓고, 알겠어요? 왼쪽 아랫부분에 가장 권리가 낮은 거 분할. 됐나요? 그럼 또 봅시다. 2개 다리가 나눠졌다. 분할이라 했죠? 자, 사람과 비교해서 원치는 세상에 처음 태어났죠? 우리 갓난아기가 세상에 처음 태어나면 기어다닙니까? 서서 다닙니까? 기어다닐 때는 무릎이죠, 무릎. 두 번째, 무릎은 원치다. 무릎은 원시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각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계 갑니다. 뭐? 성계. 아까 성계가 많았죠? 성계가 뭐죠? 유상, 정려, 상소. 유상부터 내려올 때 세금 낮아지죠? 유상, 정려, 상소. 유정상, 유정상. 됐나요? 자, 유정상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 유상. 유상 성계는 얼마? 4%. 됐나요? 정려 받으면 3.5%. 자, 띄웁니다. 상속 받으면 2.8%. 유정상. 다시요. 됐나요? 자, 일단 5가지의 머리 신체가 되면 암기가 아주 빨라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애가 좀 자랐어요, 이제. 어디 보냅니까? 유치원 보내죠. 유치원 보내면 이제 활동이 되니까 노래도 시킵니다. 혹시 이 노래 들어봤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설마 안 들어본 사람이 없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입니다. 허리 강적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강의할 때 허리 하는데 참 신기하네. 허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움직여야 되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그래야 아이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순서가 유정상. 유정상이라고. 유상은 몇 프로? 4% 머리잖아요. 어깨는. 정면은 3.5%. 상속은 건너뛰죠. 유정상. 안 계셨어요? 그래서 4%, 3.5, 2.8 됐죠.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세율이 쉬워요. 근데 요거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 근데 요거는 예외가 있었잖아요. 옆에 뭐가 있었느냐? 농비농. 뭐라고 했어요? 농지. 자, 요거는 비영리 사업자. 여기는 농지. 됐나요? 항상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다? 유정상 옆에는 농비농이 있어. 됐나요? 유정상 옆에는 뭐다? 농비농. 자, 그러면 춤이 추자. 유정상, 농비농. 됐죠? 못 추는 사람 요것만 흔들어 춤추는 거야. 에? 뭐 춤이 별 거 있나? 움직이면 되지. 그죠? 유정상, 농비농. 됐죠? 참. 춤이 이상하나? 자, 거기서 예배를 앞에보다 세율이 낮다 말이야. 예배니까 요 기본 세율보다 세율이 낮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느냐? 2가지 방법. 하나는 여기서 한 칸 건너뛰세요. 뭐라고요? 한 칸 건너뛴 세율 몇 프로? 3%다 말이에요. 자, 정면은인데 한 칸 건너뛴 세율은 2.8%. 되나요? 그럼 여기서 한 칸 건너뛴 게 없죠? 그럼 바로 밑에 있는 거.
2.3% 이렇게 암기를 하든 아니면 요 아래에서 3개 2.3, 2.8, 3% 이게 3개잖아요. 그럼 2.3이죠. 2.8이죠. 3%죠. 됐나요?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먼저 4개, 5개 세율을 암기한다. 알겠어요? 그리고 왼쪽 밑에 2개 분할, 원시, 승계는 뭡니까? 머리, 어깨, 무릎, 유정상, 농비농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뭐냐? 유상행위는 농지 말고도 뭐가 있어요? 주택이 있었죠. 주택 유상. 주택. 누가? 개인이 있어요. 개인이. 자, 개인은 아까 뭐라 했어요? 가액에 따라 차등한다 했죠. 이게 뭐죠? 6, 9초. 1%에서 3%. 6, 9초, 1%에서 3%. 표준세율. 됐죠? 이제 표준세율 정의가 끝났습니다. 근데 표준세율은 막 이렇게 펼쳐서 정의하면은 하나도 뭔지 몰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자, 이제 표준세율에서 똑같이 강조합니다. 표준세율은 사실행위와 소유권 등기가 결합된 거고 이 결합된 것을 표준세율을 하는데 이 표준세율 안에 동일한 세율이 2%가 있다. 그 2%는 뭘다?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2개가 결합된 거는 표준세율인데 이제 뭘 알 거냐? 특례세율 갈 거예요. 무슨 세율?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2개가 다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만 적용된다. 이걸 특례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노는 세율이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우리 많이 놉니다.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중과세 세율이 있어요. 뭐라고요? 중과.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세율도 있고 중과세율도 있고 특례세율도 있으니까 세율 구조가 참 복잡한 구조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그냥 표준세율만 알아도 끝나요. 재산세도 그냥 표준세율 알아도 끝나요. 양도소득세도 그냥 표준세율만 알면 끝나요. 근데 이 취득세는 표준세율 구조도 이해해야 되고 특례세율도 있고 중과세도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특례세율이 거의 90%가 표준세율과 특례세율 문제가 나오고 중과세가 있긴 한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중과세는 출제 빈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럽죠. 예전에 우리 세법 20문제 놓을 때는 중과세를 출제 많이 냈는데 지금은 거의 출제를 잘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중과세가 뭐냐 하는 큰 타이틀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보느냐면은 지금 105페이지 우리 교재 105페이지 밑에 갑니까? 2번 해가지고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를 있죠. 그러면 그게 1번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세 있는데 쭉 넘기고 또 한 장 넘기고 2장 넘기고 보면은 엄청 많죠. 보지 말라고요 지금. 이거는 시험 칠 때 볼 거고. 자, 그리고 108페이지 가보세요. 108페이지 가니까 박스 3 있죠. 가미력재권 안 취득 등 중과세율에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구분이 첫 번째 뭐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라고 돼 있죠. 그 다음 그 사치재산은 별 표시하세요. 별 표시 1개. 자, 밑에 가미력재권 내 중과세라 돼 있죠.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엔 대도시 내 중과세 있죠. 자, 그렇게 중과세가 크게 몇 가지 있습니까?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하나 있고 가미력재권에 대한 중과세가 있고 대도시에 대한 중과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서 박스에서 사치성 재산 종류는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가미력재권이 안에 내용을 굳이 알라고 하지 마시고 대도시에 대한 내용도 거의 알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만 아세요. 일단 기본 포인트는 잡아야 되니까 사치성 재산은 몇 배 중과세라 되어 있나요? 4배. 확인했나요? 대상 구분과 여기 세율 되어 있죠. 요거하고 요거, 이거하고 이거. 그럼 가미력재권에 대한 중과세는 요게 있죠. 2배. 2배.
요거 기억하시라고요. 대도시는 몇 배? 3배를 해서 다시 2배를 뺀다 돼 있죠. 요거를 기억하시라고요. 알겠죠? 됐습니까? 요거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우리 주된 내용이 아니고요. 자주 출제되지 않으니까 뭐 일단 주 내용이 아니다. 자주 나오는 거 먼저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례세율이 있는데요. 자, 특례세율이 어디 가느냐? 중과세 내용이 엄청 많아요. 넘어가라고요. 118조. 몇 조? 예, 118조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의 무슨 세율? 특례세율이라 있어요. 무슨 세율? 부동산의 특례세율이 있습니다. 이 특례세율은 자, 방금 표준세율은 이거 설명하도록 합시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와 무엇이 결합됐다고요? 사실행위에 대한 세율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 자, 요거 등기가 모든 등기 아니에요. 소유권 등기입니다. 설정 등기 아니에요. 분할 등기, 설정 등기 아니라고요. 소유권 등기만 말해요. 소유권 등기만 취득세에 통합된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모두 포함되면 뭐다?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사실취득은 전부 다 몇 프로예요? 2% 세율이고 등기세율은 아까 많았죠? 2%도 있고 1.5%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0.3%도 있었죠.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너 지금 취득행위가 사실이 없어. 사실상 취득행위가 없어 이 말이야. 서류상의 형식상으로 취득행위가 있었지만 그건 사실 취득이 아니잖아 이 말이야. 그런데 뭐가 있느냐? 소유권 등기행위가 있네. 그럼 이 둘 중에 두 개가 결합될 때야만이 표준세율인데 이해됐나요? 이게 없고 등기만 있단 말이야. 그럼 등기세율만 적용해라. 그럼 요거는 어찌 돼요? 일단 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이 뭐냐? 표준세율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표준세율 전부를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없으니까. 그럼 이게 몇 프로죠? 2%. 그럼 마이너스 이게 이름 아까 뭐랬죠? 중과기준세율이다. 그럼 문제점은 2%보다는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뺍니다. 그럼 중과기준세율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실행위잖아요. 그럼 사실행위가 되는 세율이 중과기준세율이단 말이야. 그걸 뺀다? 사실행위가 없잖아요 이 말이야. 그러면 요거를 빼고 남는 세율을 무슨 세율만 부담해라? 등기세율만 부담하세요. 알겠어요? 요거 있고. 그럼 반대로 취득행위는 인정되지만 그 취득행위에서 소유권 등기가 없어요. 반대가 되죠. 취득행위는 있지만 그 행위가 소유권 등기 행위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뭐야? 요거는 세율이 없잖아요. 그럼 이 세율은 몇 프로죠? 2%.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중과 기준 세율만 빼는 거 없죠. 이것만 적용하면 되죠. 그래 중과 기준 세율만 적용하세요 라고 말이 놓으면 취득은 있으나 소유권 등기가 없다. 그럼 둘 다 적용되지 않는 것을 뭐다? 표준세율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몇 번 보면은 암기할 내용이 있고 그냥 이해를 할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공법이니까 정해준 것도 있다고요. 정해준 것도 있고 이해를 하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이 특례세율을 특례세율을 마치면 이제 뭐가 났어요? 자, 우리가 과세 대상 있겠죠? 15종류. 되나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를 누가 해야 된다? 납세 의무자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뭡니까? 가세 표준 알았죠? 그럼 가세 표준이 결제되니까 법률에 주어진 세율을 곱하겠죠? 그럼 세액이 산출되겠죠? 그럼 이 세액을 산출한 것을 어떻게 한다? 부가 징수해야 되겠죠? 그럼 부가 징수가 어떻게 되는지 법적 신고 기간만 알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따로 비가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가세.
너의 행위를 했지만 세금 내지 마라 라고 비과세가 7개 있어요. 예, 이걸 익혀보도록 합시다. 잠시 이따 봅시다.